당신은 진짜 우리 가족이 아니잖아요. 영어나 잘한다고 뭐가 그렇게 대단한 척하는지 모르겠네. 동서 유진의 말이 가시처럼 내 귀에 꽂혔다. 시댁 가족 모임에서 동서가 내게 던진 말은 칼날보다 예리했다. 그 순간 나는 다시 13살로 돌아간 기분이었다. 미국 입양 가정에서 버림받았던 그 순간처럼. 나 김수연. 32의 나이에 가진 것이라곤 완벽한 영어 실력과 미국에서 쫓겨나온 상처뿐이었다. 내 인생은 버려짐의 연속이었다. 한국에서 태어나 5살 때 미국으로 입양됐다. 행복할 줄 알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첫 양부모는 내가 10살 때 이혼하며 나를 또다시 입양 보냈다. 두 번째 가정에서도 3년을 견디다 버림받았다. 그리고 18, 아무것도 모른 채 한국으로 추방됐다. 미국 시민권도 없이. 너는 이제 성인이니까 더 이상 우리 책임이 아니야. 두 번째 양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한국에 도착했을 때 나는 공항에 홀로 서서 울었다. 한국어도 제대로 할 줄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었다. 다행히 입양인 지원단체의 도움으로 정착할 수 있었지만 처음 몇 년은 지옥이었다. 요즘 외국에서 자랐다는 사람들 많잖아. 근데 왜 한국말을 이렇게 못해? 직장 동료들의 수근거림도 참아야 했다. 내 발음이 이상하다고, 문법이 어색하다고. 그들은 내가 얼마나 필사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려 노력했는지 몰랐다. 밤마다 눈물 흘리며 한국어 공부했던 날들. 하지만 영어만큼은 내 무기였다. 영어 강사로 일하며 조금씩 생활이 안정되었고 어학원에서 만난 민석 씨와 결혼까지 했다. 민석 씨는 내 상처를 이해해주는 따뜻한 사람이었다. 결혼 2년 차. 이제 좀 행복해질 수 있을까 싶었는데. 수연 씨, 우리 시동생이 결혼한대요. 다음 달에 결혼식이래. 시동생 민우의 결혼 소식은 반가웠다. 소심하고 순한 시동생이 좋은 짝을 만났다니 기뻤다. 하지만 그 결혼이 내게 악몽의 시작일 줄은 몰랐다. 처음 동서유진을 만났을 때부터 느꼈다. 그녀의 눈빛에서 뭔가 차가운 것이 느껴졌다. 명문대 출신의 대기업 다니는 유진은 첫 만남에서부터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평가했다. 어디 대학 나오셨어요? 저는 대학은 못 다녔어요. 한국에 와서 바로 일했거든요. 아, 그렇군요. 해외에서 오셨다더니 유학파신 줄 알았어요. 그냥 입양이셨구나. 그녀의 말투에 담긴 경멸감. 유진의 눈에 나는 그저 불쌍한 입양아일 뿐이었다. 대학도 못 나온 무식한. 그날 이후 시댁 모임에서 유진의 시선은 날카로워졌다. 수연 언니, 영어 잘한다면서요? 근데 그 발음은 뭐예요? 진짜 미국에서 살았어요? 당연히 살았죠. 18살까지. 근데 왜 영어 발음이 이상해요? 진짜 원어민처럼 하는 게 아니라. 시어머님과 시아버님은 그런 유진의 모습을 보고도 그저 웃고 넘겼다. 민석도 직접적으로 뭐라 하지 않았다. 참으라는 눈빛만 보냈다.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라고. 명절이 오면 상황은 더 악화됐다. 설거지와 음식 준비를 하는 동안 유진은 자신의 학벌과 직장 자랑을 늘어놓았다. 반면 나를 향해선 언니는 참 불쌍해요. 버려지고 쫓겨나고 그래서 영어나 팔아서 먹고 살고 우리 집안에 들어온 게 다행인 거예요. 민우는 그런 아내를 말리지 않았다. 오히려 유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저 눈물을 삼키며 음식을 나르기만 했다. 어머님, 수연 언니가 만든 요리가 좀 이상해요. 역시 한국 음식은 한국에서 자란 사람이 만들어야. 꼭 참았다. 또 참았다. 하지만 참을수록 유진의 행동은 더 심해졌다. 어느 날 민석의 생일 모임에서 유진은 자기 딸 채은이를 데려왔다. 5살 배기 조카였다. 채은아, 이모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이모. 아이의 순수한 미소에 마음이 녹았다. 하지만 그때 유진이 채은이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채은아, 저 이모는 진짜 이모가 아니야. 한국 사람도 아니고
영어나 조금 하는 불쌍한 사람이야. 채은이는 저런 사람 되면 안 돼, 알지?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아이 앞에서까지 나를 모욕하다니. 눈물이 핑 돌았다. 민석은 그 소리를 들었을까? 들었다면 뭐라고 말했을까? 하지만 그는 그저 케이크를 자르느라 바빴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욕실에서 울었다. 미국에서 버림받고 한국에서도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나.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이방인 같았다. 여보, 괜찮아? 왜 울어? 당신 동생 와이프. 날 너무 무시해. 견딜 수가 없어. 유진이가 좀 예민한 성격이긴 해도 나쁜 애는 아니야. 조금만 더 참아보자.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민석의 위로는 위로가 되지 않았다. 참으라는 말뿐. 그의 눈에도 나는 그저 불쌍한 입양아일 뿐이었을까? 그날 밤 결심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동서의 모욕에 굴복하지 않기로. 내게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영어만큼은 자신 있었다. 그 무기로 내 자리를 찾아야 했다. 당신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나 혼자서라도 싸울 거야. 어머님의 생신 모임에서 유진의 잔소리는 더욱 심해졌다. 모두가 식탁에 앉아 음식을 먹는 중이었다. 어머님, 요즘 영어 학원이 너무 많죠? 아무나 다 가르치니까 교육질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자격증도 없는 사람들이 원어민이라고 속이고. 유진의 말이 내게 향하는 것을 모두가 알았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나는 젓가락을 꾹 쥐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유진 씨, 직접적으로 말하고 싶은 게 있으면 돌려 말하지 말고 그냥 말하세요. 제가 자격증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다. 유진은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코웃음을 쳤다. 언니가 무슨 자격증이 있으셨나요? 대학도 안 나오셨다면서요? 제가 자격증이 없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태솔 자격증 있고 통번역 자격증도 있어요. 지금 어학원에서 가르치고 있고요. 유진은 입을 다물었다. 나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다. 어학원에서 일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더 큰 꿈이 필요했다. 여보, 내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 민석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사업? 무슨 사업? 온라인 영어 교육 플랫폼. 내가 직접 커리큘럼을 짜고 강의할 거야. 요즘 비대면 교육이 대세잖아. 남편은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지만 내 결심을 막지 않았다. 그날부터 나는 밤낮으로 사업 계획을 세우고 콘텐츠를 만들었다. 처음엔 작은 웹사이트로 시작했다. 몇몇 지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수업도 진행했다. 수연 씨, 이거 정말 괜찮은데요? 아이가 영어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입소문이 조금씩 퍼지기 시작했다. 석 달이 지나자 수강생이 20명으로 늘었고 1년 후에는 100명이 넘었다. 내 영어 실력과 입양 경험을 활용한 문화교육이 인기를 끌었다. 당신 정말 대단해. 이렇게 빨리 성장할 줄 몰랐어. 민석의 격려에 힘을 얻었다. 사업이 확장되면서 강사도 2명 더 채용했다. 작은 사무실도 얻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명 교육 앱 개발사에서 연락이 왔다. 김수연 대표님, 저희 앱에 콘텐츠를 공급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조건은 충분히 협의 가능합니다. 계약이 성사되었고 내 사업은 더욱 탄탄해졌다. 이제는 어엿한 회사가 되어 직원도 10명이 넘었다. 집도 좋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모든 게 꿈만 같았다. 명절이 다가왔다. 시댁에 가기 전 선물을 준비했다. 비싼 건강식품과 옷가지들. 마음의 준비도 했다. 유진을 다시 만날 생각을 하니 여전히 가슴이 답답했지만 이제 나는 예전의 나가 아니었다. 시댁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어색했다. 시어머님은 평소보다 말이 없으셨고 민우는 얼굴이 어두웠다. 유진은 보이지 않았다. 유진이는 어디 있어요? 그게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 시어머님이 말을 흐리셨다. 식사 자리에서 민우가 입을 열었다. 형수님. 사실 저희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유진이가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았어요.
대규모 구조조정이라. 정리해고 당했어? 큰일 났네. 민석이 걱정스레 물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유진이 아버님 사업이 갑자기 부도가 났어요. 친정에서 빌린 돈도 있고, 게다가 저희가 투자했던 주식도 폭락해서 테이블 위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나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한편으론 유진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사실에 동정심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론 묘한 통쾌함도 느꼈다. 그동안 나를 무시하던 그녀가 이제 무너지고 있었다. 많이 힘들겠네요.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입에서 나온 말은 공허했다. 2달 뒤 또 시댁에 방문했을 때 유진을 만날 수 있었다. 그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화려했던 옷차림은 사라지고 얼굴엔 화장기 하나 없었다. 눈에는 생기가 없었다. 안녕하세요, 언니. 유진의 목소리는 작고 조심스러웠다. 오랜만이네요, 유진 씨. 민우가 말했다. 형수님, 저희가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요. 대출금을 갚기가 너무 버거워서. 그동안 모아둔 돈은 다 투자했다가 날렸어요.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유진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예전의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식사 내내 그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내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석이 한숨을 쉬었다. 동생 부부가 정말 힘든가 봐. 우리가 좀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도와줄 수는 있지. 하지만 그냥 돈을 주는 건 의미 없을 것 같아. 계획이 있어야지. 일주일 후 유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떨렸다. 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한데 저희가 너무 급해서 돈을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내 가슴이 빠르게 뛰었다. 유진이 내게 도움을 청하는 날이 올 줄은 몰랐다. 그녀의 간절한 목소리에 묘한 만족감이 들었다. 얼마나 필요한데? 5천만 원만. 곧 갚을게요. 제발. 나는 잠시 침묵했다. 5천만 원.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지금의 내게는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 만나서 얘기하자. 내일 우리 회사로 와. 전화를 끊고 나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유진이 무릎을 꿇을 날이 올 줄은 몰랐다. 그동안 쌓였던 분노와 상처가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다. 다음 날 유진은 정확히 약속 시간에 내 회사를 찾아왔다. 예전의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초라한 옷차림에 부어오른 눈. 밤새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다. 들어와요. 내 사무실로 그녀를 안내했다. 넓고 깔끔한 사무실을 보며 유진의 눈이 커졌다. 벽에 걸린 내 회사 성장 그래프와 상장들. 그녀의 눈에 부러움이 스쳤다. 앉아요. 소파를 가리켰다. 유진은 조심스럽게 앉았다. 손가락을 꼬며 불안해하는 모습이었다. 언니, 정말 미안해요. 이렇게 부탁드리게 돼서. 하지만 정말 급해서. 상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자세히 말해봐요. 유진은 흐느끼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남편 민우의 잘못된 투자, 친정아버지의 사업 실패, 그리고 그녀 자신의 실직.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고 했다. 이제 은행에서 독촉장이 매일 와요. 집은 경매에 넘어갈 위기고 채은이 학원비도 못 내고 있어요. 유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묘한 감정이 밀려왔다. 과거 그녀에게 받았던 상처들이 떠올랐다. 하지만 동시에 같은 여자로서, 어머니로서 그녀의 절박함도 이해가 됐다. 유진 씨, 솔직히 말할게요. 나한테 돈을 빌리러 온 건 마지막 선택이었죠?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은행에서도 더 이상 안 빌려주고 아는 사람들한테도 다 빌렸어요. 언니한테 부탁드리는 게 너무 미안했지만. 왜 미안한데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내 말에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동안 제가 언니한테 못되게 굴었잖아요. 그런데도 도와주실 거예요? 나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도와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유진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바라봤다. 그녀의 표정에서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했다. 어떤 조건인데요? 나는 다시 자리에 앉아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다. 첫째, 그냥 돈을 빌려주지는 않아요. 담보가 필요해요. 담보요? 저희는 지금 가진 게 없어요. 집도 이미 대출이 다 잡혀 있고 유진 씨 이름으로 된 땅이 있다고 들었어요. 친정아버님이 물려주신. 유진의 얼굴이 굳었다. 어떻게 하셨어요? 세상은 넓지만 인연은 좁아요. 그 땅을 담보로 잡을게요.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 땅은 그녀에게 마지막 남은 재산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선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둘째, 그냥 돈만 빌려주면 또 탕진할 가능성이 크죠. 빚을 갚을 계획이 있나요?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민우가 취직하면. 그럼 제한이 있어요. 우리 회사에서 일하세요. 네. 저요? 네. 지금 사무 보조가 필요해요. 유진 씨가 대기업 경력이 있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월급으로 빚을 조금씩 갚아나가는 거죠.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를 무시하던 그녀가 내 밑에서 일한다는 생각은 분명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그녀를 응시했다. 어때요? 다른 방법이 있나요? 유진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했다. 5천만 원의 대출, 연이율 5%, 2년 상환 조건이었다. 담보는 유진의 땅. 그리고 그녀는 다음 주부터 내 회사에서 일하기로 했다. 유진이 떠나고 나자 민석에게 전화했다. 여보, 유진 씨한테 돈 빌려줬어. 우리 회사에서 일하기로 했어. 정말? 그렇게 된 거야? 민석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났다. 응. 걱정 마. 다 계획이 있으니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다. 가슴 한편이 묘하게 뿌듯했다. 예전의 나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다. 나를 무시하던 사람이 이제 내게 의지하게 된 아이러니한 상황. 다음 주 월요일 유진이 출근했다. 그녀는 검정 정장을 입고 나타났다. 한때는 고급 브랜드였겠지만 이제는 낡고 구겨진 느낌이었다. 회사 직원들에게 유진을 소개했다. 새로 함께 일하게 될 박유진 씨예요. 사무보조로 일하게 될 거예요. 잘 부탁드려요. 동료들이 반갑게 인사했지만 유진은 어색하게 미소만 지었다. 그녀의 눈에는 당혹감과 부끄러움이 가득했다. 내가 과거에 느꼈던 것과 똑같은 감정일 것이다. 이쪽으로 오세요. 업무를 설명해 드릴게요. 내 사무실 앞자리를 가리켰다. 이제 유진은 내 눈앞에서 일하게 될 터였다. 서류 정리, 일정 관리, 전화 응대. 기본적인 사무 업무를 맡겼다. 그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장님, 사장님. 그 호칭이 묘하게 귓가에 울렸다. 한때 나를 그냥 영어나 조금 하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했던 유진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유진은 예상보다 일을 잘했다. 대기업 경력이 있어서인지 업무 감각이 좋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슬프고 공허했다. 점심시간, 다른 직원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밥을 먹는 모습이 내 과거와 겹쳐 보였다. 한 달이 지나고 급여일이 왔다. 유진의 첫 월급에서 대출금 이자를 제하고 나머지를 지급했다. 금액을 확인한 유진의 표정이 굳었다. 이게 다인가요? 이자를 제외하고 지급했어요. 계약서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잖아요. 유진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녀의 처지가 안타깝기도 했지만 이것이 현실이었다. 나 역시 험난한 시간을 견뎌왔다. 2달이 지났을 무렵 민석은 주말 가족 모임을 제안했다. 우리 집으로 시부모님과 민우 가족을 초대하기로 했다. 새로 이사한 넓은 아파트를 자랑하고 싶기도 했다. 토요일 오후 시부모님과 민우가 먼저 도착했다.
채은이도 함께였다. 유진은 조금 늦는다고 했다. 와, 정말 좋은 집이네. 시어머님이 감탄했다. 수연이가 열심히 일해서 가능했어요. 민석이 내 어깨를 으쓱였다. 시아버님은 거실에 걸린 내 회사 사진을 보며 물었다. 사업이 많이 번창했구나. 직원이 몇 명이나 되니? 이제 20명이 넘어요. 올해는 해외 진출도 계획 중이에요. 민우는 조용히 소파에 앉아 있었다. 형편이 어려워졌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그 정도가 심각한지 몰랐다. 그의 옷은 낡아 보였고 얼굴은 지쳐 있었다. 민우야, 요즘 일은 어때? 새 직장은 구했어? 아직. 면접은 몇 번 봤는데 다 떨어졌어요. 채은이가 내게 다가와 물었다. 이모, 나 영어 가르쳐 줄래요? 그럼. 이모가 영어 선생님인데 안 가르쳐 주겠어?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유진이 도착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왔다. 회사에서 보던 모습과는 달리 더욱 위축되어 보였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나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언니. 더 이상 사장님이라 부르지 않았지만 그 공손한 태도는 여전했다. 시부모님은 유진의 변한 모습에 놀란 듯했다. 예전의 당당하고 오만했던 며느리는 온데간데 없었다. 식사 시간, 내가 준비한 요리를 테이블에 차렸다. 유진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음식을 바라봤다. 많이 드세요. 제가 직접 준비했어요. 식사 중에 시어머님이 유진에게 물었다. 유진아, 요즘 어떻게 지내니? 집은 어떻게 됐어? 저기,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해서 작은 월세로 이사했어요. 채은이 학교도 옮겼고,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채은이는 무언가 느꼈는지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었다. 그래도 수연이 덕분에 일자리가 생겨서 다행이네. 시아버님이 말했다. 유진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식사 후 유진이 설거지를 자청했다. 나는 그녀를 도우려 주방으로 갔다. 둘만 있게 되자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라도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은 빚을 다 갚고 나서 해요. 네. 유진의 어깨가 축 처졌다. 근데 유진 씨, 궁금한 게 있어요. 왜 그렇게 날 무시했던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었나요? 유진은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했다. 제가. 언니가 부러웠어요. 영어를 잘하는 것도, 민우 오빠네 가족들이 언니를 좋아하는 것도. 저는 항상 인정받기 위해 발버둥 쳐왔거든요. 학벌, 직장. 그런데 언니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도 모두에게 사랑받는 것 같아서. 그녀의 고백이 의외였다. 나를 무시했던 사람이 사실은 나를 부러워했다니. 그래서 내 약점을 공격했던 거군요. 내가 입양하라는 것, 학벌이 없다는 것.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오랜 시간 품어왔던 분노와 상처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인생은 돌고 도는 거예요, 유진 씨. 내가 바닥에 있을 때 무시하던 사람이 이제는 내 밑에서 일하게 되다니.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자신이 뿌린 씨앗의 결실을 마주하는 순간이었다. 석 달이 지났다. 유진은 묵묵히 일했다. 처음에는 실수도 많았지만 점차 업무에 익숙해졌다. 그녀는 이제 사무실에서 가장 일찍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했다. 한때 오만했던 그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어느 날 회사 전체 회의에서 해외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일본과 중국 시장 진출이 목표였다. 회의가 끝난 후 유진이 조심스레 내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들어와요. 사장님, 제안이 있는데. 말씀드려도 될까요? 어떤 제안인데요? 일본어를 조금 할 줄 아는데. 대학에서 부전공했거든요. 일본 시장 진출 준비를 돕고 싶어요. 처음으로 유진이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제안한 것이었다. 그녀의 눈에는 간절함이 묻어났다. 정말요? 그럼 일본어 자료 번역부터 시작해 볼래요?
유진은 활짝 웃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유진은 더욱 열심히 일했다. 일본어 자료 번역뿐 아니라 시장 조사 보고서까지 작성했다. 그녀의 능력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에게 일본 시장 진출 프로젝트 보조 역할을 맡겼다. 유진 씨, 다음 주에 일본 바이어와 미팅이 있어요. 함께 가요. 정말요? 제가요? 네, 일본어 능력이 필요해요. 통역도 도와주세요. 일본 출장에서 유진은 빛났다. 능숙한 일본어로 바이어들과 소통하며 계약 성사에 큰 역할을 했다.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그녀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사장님, 아니, 언니. 정말 감사해요. 이런 기회를 주셔서. 잘했어요. 능력이 있으니까 기회를 준 거예요. 제가 그동안 언니를 너무 잘못 봤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이제 와서 사과해도 과거는 돌이킬 수 없어요. 하지만 앞으로가 중요하죠.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났다. 유진은 이제 회사의 중요한 일원이 되었다. 해외 사업부 매니저로 승진했고 그녀의 노력으로 회사는 아시아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다. 급여도 올랐고 빚도 절반 가까이 갚았다. 민우도 드디어 취직에 성공했다. 작은 회사였지만 안정된 직장이었다. 유진 가족은 조금씩 경제적으로 회복되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내 회사의 대출금은 남아 있었고 그들이 살던 집은 되찾지 못했다. 명절이 다가왔다. 이번에는 시댁에서 모이기로 했다.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을 때 민우가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다. 형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유진이에게 기회를 주셔서. 덕분에 저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시어머님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수연아,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되었을지. 유진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앉아 있었다. 채은이가 내게 다가와 안겼다. 이모, 저 이제 영어 잘해요. 유진 엄마가 매일 이모 회사 교재로 가르쳐줘요. 미소가 절로 지어졌다. 채은이의 순수한 모습에서 과거의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는 것을 느꼈다. 식사 후 유진이 나를 정원으로 불렀다. 둘만 있게 되자 그녀는 작은 상자를 건넸다. 이게 뭐예요? 제 어머니의 반지예요. 할머니에게서 어머니로, 어머니에게서 제게 물려받은 갑오인데 언니께 드리고 싶어요.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다. 유진이 계속 말했다. 빚을 모두 갚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것만으로는 제 마음이 표현되지 않아서 언니가 없었다면 저는 정말 끝이었을 거예요. 반지를 열어보니 오래된 것이지만 아름다운 진주 반지였다. 가슴이 뭉클해졌다. 받을 수 없어요. 이건 당신 가족의 소중한 물건이잖아요. 언니도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진짜 가족. 유진의 말에 내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한국에 와서 늘 이방인 같았던 나에게 진짜 가족이라는 말은 큰 의미였다.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요. 언니가 입양되었다는 이유로, 학벌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했던 것.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요.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노력이죠.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처럼 되고 싶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는 사람으로.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나를 무시하던 사람이 이제는 나를 롤모델로 삼다니. 인생이란 참 아이러니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석이 내 손을 꼭 잡았다. 여보, 당신이 자랑스러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렇게 성공하다니. 나도 가끔은 꿈만 같아.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정말 막막했는데. 유진이가 많이 변했어. 당신 덕분이야. 아니, 그녀가 스스로 변한 거야. 나는 그저 기회를 줬을 뿐이야. 다음 주 월요일 사무실에 출근했을 때 책상 위에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다. 카드에는 유진의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언니에게
새로운 시작과 성장을 상징하는 작은 선물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유진 올림. 나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옆에 놓인 서류를 집어들었다. 유진의 남은 대출금을 탕감해주는 내용이었다.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했던 일이었다. 세상에 버려진 듯했던 내가 이제는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위치가 되었다. 더 이상 나는 뿌리 없이 떠도는 입양아가 아니었다. 이곳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내 자리를 찾은 사람이 되었다. 창밖을 바라보니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한 상쾌한 빗소리.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야 비로소 온전히 내 자리를 찾은 것 같았다. 더 이상 누구의 인정도 필요 없었다. 나는 나 자신으로 충분했다. 유진 씨, 들어오세요. 얘기할 게 있어요. 사무실 문이 열리고 유진이 들어왔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죄책감이나 두려움이 아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네, 사장님. 아니, 언니. 그녀에게 대출금 탕감 서류를 건넸다. 유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를 바라봤다. 이게 무슨... 당신의 진심이 전해졌어요. 이제 새 출발을 하세요. 하지만 회사는 계속 다니는 걸로요. 당신의 능력이 필요하니까.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나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비가 그치고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마치 내 인생처럼 어둡고 험난했던 길을 지나 마침내 빛을 찾은 것 같았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미국에서 버려지고 한국에서 차별받았던 그 상처들이 오히려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사무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펼쳐졌다. 이제 이곳은 내게 진정한 고향이 되었다.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닌 이곳에 단단히 뿌리내린 나 자신을 발견했다. 인생은 돌고 도는 것. 한때 바닥에 있던 내가 이제는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위치가 된 것처럼 누구에게나 변화의 기회는 있다. 중요한 건 그 기회를 어떻게 잡느냐는 것. 유진이 나가고 나서 나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과거의 아픔들이 조각조각 흩어지는 것을 느꼈다. 이제는 그 상처마저 내 삶의 일부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다.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에 물을 주며 생각했다. 사람도 식물처럼 적절한 환경과 관심만 있다면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다고. 유진이 그랬듯이, 나 역시 그랬듯이, 오늘도 나는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더 이상 누구의 인정을 바라거나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해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